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HBM4, HBM3E 기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엔비디아를 붙잡고 HBM4의 첫 번째 공급사로 선택을 받아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SK 하이닉스는 이에 뒤지를 치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200에다가 HBM3E를 맞불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HBM 주도권 전쟁이 지금 아주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로 상징성을 잡았고,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물량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많이 버느냐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이 SK를 좀 따라가기는 조금 버거운 그런 형태죠.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의 첫 번째 공급사 우선 공급 소식이 알렸죠. 그러자마자 그냥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에다가, 이게 이제 그 A직 주문형 반도체죠. 여기에다 HBM3를 거의 독점 공급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은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전장에서 전쟁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잡은 것이고 SK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HBM4의 우선 공급자, 첫 번째 공급자의 의미와 한계도 또 있습니다.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원시 드램 플러스 4나노 베이스타입 조합으로 해서 엔비디아 코어를 통과를 했습니다. HBM4 최초 양산 납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작년부터 PRA를 통과를 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딱 갖췄다고 하지만 결국은 콜 통과 소식은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납품 소식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또 계약은 또 SK 하이닉스가 벌써 26년을 완판을 했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이런 그 소식들이 완전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세대 선점이 아닙니다. HBM하고 파운드리하고 베이스타입 수직 계열화가 실전 검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게 수직 계열화가 돼서 한 회사 안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HBM 기술력을 회복했다 하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공급자다. 자, HBM3E에 이어서 HBM4까지 우리는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HBM4 이후에 커스텀 HBM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돈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상징성에 가까운 그런 이유라는 거죠. 26년에는 여전히 AI 가속기는 블랙웰입니다. 블랙웰에는 그 12단 HBM3E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이 HBM4로 첫 번째 공급사라고 해서 상징성 그런 어떤 자존심을 세웠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물밑에서 도는 12단 HBM3를 중심으로 해서 SK가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HBM4는 초기 물량이 제한적일 겁니다. 고가이면서 수율이 낮을 겁니다. 그리고 차세대 로드맵 요구입니다. 그래서 HBM4는 베라루빈에 들어가는데 하반기라는 얘기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4의 우선 공급자는 기술 리더십의 시도다. 이 시장에 주는 그 이슈가 굉장히 크죠. HBM 매출 주도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의 HBM4 선공은 27년, 28년을 여는 문이지 26년 시장을 여는 이 판을 뒤집는 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6년에 HBM 시장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 여전히 SK 하이닉스란 얘기죠. SK 하이닉스를 한번 볼까요? HBM3E 플러스 탈 엔비디아 전략이 효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200의 공급의 본질을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야 200의 HBM3를 단독 공급을 해요. 이 마이야입니다. 마이야. 그러니까 중량.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 에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야 200은 10당 216GB, 12단 HBM3가 6개가 들어갑니다. 대규모이면서 장기 발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이, HBM 시장이 이게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면서 그거에 뭐 큰 선두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마이야 200입니다. 추론에 특화됐죠. 지금 AI 시장은 추론 시장이죠. 학습 시장은 여전히 그래 있지만 지금 추론 시장이죠. 온칩 메모리 대폭이 강화되고 저정밀 연산 성능이 강화되고 애저 기반의 AI 큐, 여기 애저 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주물럭주물럭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SK 하이닉스는 12단 뭐 수율도 좋죠. 벌써 약간의 레거시처럼 돼가는 그런 것을 납품을 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고객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분산을 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주문형 반도체 ASIC. 이 주문형 반도체의 생태계에서 표준 HBM 공급자로 포지션이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BM 뭐 최신 제품이 아니라도 좋은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내부 확장으로 물량 지속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HBM3는 SK 하이닉스에서는 낮은 원가 절감으로 해서 잘 만들고 수율이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전략이 강한가 하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는 엔비디아 GPU 플러스 HBM, 범용 HBM, 거기에다가 자체 ASIC에다 HBM 맞춤형 이 두 트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이 ASIC 트랙이 대부분의 그 HBM을 HBM3E가 최적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ASIC 반도체 시장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에는 HBM4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HBM3E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HBM4로 삼성이 자존심을 세운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HBM3E로 돈을 여전히 번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4 한방 대신 HBM3E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파는 구조를 선택을 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전부 다 ASIC 주문형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야 200 있죠. 그 다음에 구글의 텐서 TPU 아이언 우드가 있고 아마존에도 트레이니엄 있고 오픈 AI는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메타는 MTIA라는 거 이런 ASIC 주문형 반도체 여기에는 여전히 HBM3E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잘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에 HBM 시장의 현실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여기가 이제 HBM3E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가 절감 잘 되고 수율이 잘 나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ASIC이 확대가 되죠. HBM3는 대량 채택이 되죠. HBM4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선단 제품입니다. 상징적인 레퍼런스입니다. 물량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6년에도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한 50%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고 삼성이 한 30%, 마이크론이 한 10%대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해서 HBM 시장을 지배하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로 기술 리더십을 해보겠고 SK 하이닉스는 HBM3로 돈과 물량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26년은 기술의 해가 아니라 물량의 해. 뭐 삼성이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물량 깡패라고 얘기하지만 HBM3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눈에 띄는 물량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BM4는 선공은 상징성, HBM3 장기전은 현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삼성은 HBM4로 판을 열었지만은 26년 돈을 버는 메모리는 여전히 HBM3이다. 그래서 점유율 전쟁의 승부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 쪽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증권은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률은 D램이 111%, 낸드가 87% 상향 조정하고 26년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 314% 증가해서 180조로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작년부터 뭐 133조, 155조, 키움증권은 170조, 지금 SK증권은 180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될 것인 29일 이 방송이 나가는 29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아마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